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올투자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의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힐 텐데요.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우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울투자증권 말 그대로 증권사이죠. 그래서 매매업, 중개업, 투자일임 그런 등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 보면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처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의 위탁 매매 서비스인 이 HTS와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죠. 그렇다면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 부분이 오를 텐데요. 이용자 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지만 같이 한번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부터 모의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금융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은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도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이제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매도와 매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 매도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호가 세분화를 좀 시키면서 한국 거래소와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밤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는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했었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증권사들 모두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거래소는 향후에 장 마감 시간을 더욱더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ETF와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용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할 테고, 이때 증권사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자들은 대체 거래소를 이용을 하게 되려면 뭐 또 어떤 것을 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뭐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이미 예견을 했었는지 대체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을 이미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도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렇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증권사들의 테마 형성이 되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대체거래소가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그리고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울투자증권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울투자증권, 일단 경영권 분쟁이 있었었죠. 2대 주주인 김기수 씨가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바꾸면서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지난 4월에 대량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김기수 씨가 이때 매수를 한 바가 있었었죠. 그때 보유 목적이 일반 투자였었습니다. 하지만 다울투자증권이 적자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바꾸었죠. 그래서 김기수 씨는 회사 경영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을 하고 주주 서한을 보내는 등 주식가치 제고를 위해서 힘쓰며 경영권 분쟁 소송까지 걸었죠. 일단 법원 판결 결과 회계장부 열람을 허가해준다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김기수 씨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는 본인 판단에 달려 있겠지만, 기존 경영진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의 내용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 영향과 2023년 적자 전환으로 인한 이슈가 현재 주가의 하락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작년 4월 폭락 가격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를 받을 모멘텀 같은 경우 결국엔 다울투자증권의 자회사 태국법인 매각 추진설이겠죠. 실제로 매각이 성공을 해서 재무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